약물을 넣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결막에 변화가 오게 되거든요. 아직까지 중증이나 그런 분들은 안압을 떨어뜨릴 때는 이제 섬유질 절제술이라든지 아미드 백을 써야 되는데, 그랬을 때 상처가 나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미 기존에 염증 있는 분들은 거의 실패하게 됩니다. 수술이 결막량이 안 만들어져요. 호랑이들 안녕. 네, 눈알 박사 박박사입니다. 네. 네, 원장님. 저희가 요즘에 이제 녹내장 환자분들께서 저희 병원에 이렇게 오시게 되시면은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나니까 약도 이렇게 줄일 수 있고 또는 약을 끊을 수 있어서 너무 편하고 좋은데 왜 다른 데서는 수술을 많이 권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녹내장 치료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마다 다 생각은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그냥 1차적으로 이제 약물 치료를 시도하고 그리고 나서의 변화들에 대해서 그 약물 치료가 부족할 경우나 그 약물 치료가 안 될 경우, 네. 그럴 경우에 수술적 요법을 하는 것은 우리 통상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말기 녹내장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먼저 선호하지 않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심한 중증인 녹내장 환자분들은 신경이 많이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약물로 치료하지 않고 그런 분들한테 저는 녹내장 수술을 많이 권하죠. 많이 안압을 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녹내장 수술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중증 심하거나 중증 녹내장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약을 이제 한 가지가 아니라 녹내장 약을 3가지 그 이상 써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위험 요소를 같은 게 이제 없애기 위해서 수술적 요법을 더 선호합니다. 그러면 원장님, 저희 강남 푸른안과에서는 지금 어떤 수술을 주로 하고 있으시죠? 저는 이제 테라벡톰을 이용한 녹내장 수술을 제일 많이 하죠. 네. 물론 이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개방각 녹내장 환자분들 대상으로 하죠. 그런 분들한테서는 네. 그런 이제 섬유주라든지 섬유주와 관련된 실내감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위를 이제 제거해 줌으로써 직접적으로 이제 배출하는 관에다가 연결시켜 주는 거죠. 네. 그 수술법은 MIGS라고 하는 게 맞나요? MIGS는 이제 미니멀 인베이시브 글라우코마 서저리라고 해서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전에 있는 수술법처럼 눈 바깥에서 과도하게 조작을 하지 않고 눈 내부에서 간단한 처치를 통해서 안압을 떨어뜨리는 그런 이제 수술법들을 우리가 이제 MIG에서 말합니다. 네. 근데 원장님, 저 이렇게 보면은 다른 안과들은 아직까지는 섬유주 절제술을 많이 선호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섬유주 절제술은 좀 하기 어렵죠. 왜냐면은 네. 일단 수술 자체가 눈 바깥에서 해야 되고 방수가 빠져나가는 부분을 만드는 게 네. 사실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다 환자마다 수술하는 사람마다 다 그게 빠져나가는 정도를 이렇게 딱 일정하게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수술하고 나서 이제 고안압이 되거나 저안압이 됐을 때, 특히 이제 저안압이 됐을 때는 그거를 이제 잘 매니지하는 게 사실 어떨 때는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 섬유주 절제술의 부작용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복막근 위의 공간을 우리가 이제 블랩이라고 하거든요. 네. 결막낭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관련된 그게 제일 많죠. 그 부분에서 너무 이제 물이 그 부분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면은 저안압이 되는 거고, 너무 안 빠져나가면 이제 고안압이 돼서 수술에 효과가 없는 거죠. 안압을 낮추기 위한 수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안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막말 출혈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안구가 위축되는 그런 면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섬유주 절제술을 하고 나셔서 이제 환자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눈 안에 이제 블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네. 그 블랩이란 것은 우리가 조그마한 손상이라도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을 비비면 절대 안 되고, 네. 그 블랙 부분은 우리가 이제 눈 안쪽에 방수가 바로 노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균들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상처가 안 나도록 조심하고, 네. 혹시라도 그런 이제 균이 들어갔을 때 지금 충혈이라든지 안통이라든지 급격한 시력 저하가 있을 때는 병원에 내원하셔야 합니다. 병원에 오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응급실에 가시면 되겠네요. 네, 무조건 오세요.
이렇게 녹내장 수술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네. 이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고 하면은? 일단은 이제 수술하는 그 목적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안압이 떨어뜨리는 건데, 경증인 경우에는 저는 이제 약물 치료를 주로 시도를 해요. 일반적으로 알려되는 약물 치료하고, 약에 대한 이제 부작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약이 내성이 걸려서 약을 이제 넣을 수 없는 경우에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술적 처치를 저는 이제 하는 편이고, 중증이라든지 네. 거의 이제 말기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안압 조절이 꾸준하게 일정한 정도로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약물 치료보다는 수술적인 치료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약물을 넣게 되면은 그거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결막의 변화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중증이나 그런 분들은 안압을 떨어뜨릴 때는 이제 섬유질 절제술이라든지 아미드 밸브를 써야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상처가 나서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미 기존에 염증이 있는 분들은 거의 실패하게 됩니다. 수술이 결막낭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물로 오래 끌지는 않고요. 약이 두세 가지 이상 이제 늘어간다 이렇게 싶으면 저는 이제 수술적인 요법을 권하는 편입니다. 그때 거의 말기 환자분들은 거의 중심시간 요만큼만 남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럼 이런 게 이제 말기이신 분들이 수술적인 치료를 고민하고 계신다 하면은 그분들에게는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말기 있는 분들은 무조건 수술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본인이 이제 약물을 넣다 보면 약물 부작용으로 약이 세 가지가 많이 써야 된다면은 한두 가지만 넣고 한 가지는 안 넣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녹내장 약을 썼다 하면서 위안을 받는데 실제적으로 나중에 봤을 때는 시야가 너무 망가져서 수술도 할 수 없을 지경이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수술적인 처치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네. 말기에 죽어가는 신경들은 수술적인 치료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죽은 신경은 살릴 수는 없는데, 이제 죽으려고 하는, 죽을 동 말동한 신경은 이제 회복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요. 이렇게 살아난 신경으로 인해서 시야도 좀 더 넓어질 수 있나요? 시신경이 좋아진 건 맞는데, 네. 우리가 이제 그 OCT라든지 그런 안구광학 단증차에서 그런 이제 시신경 두께를 측정했을 때는 두꺼워짐이 있고 좋아진 게 확인이 되는데, 시야검사 쪽에서는 약간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시야검사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시야검사도 당연히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퍼런이들 안녕. 안녕. 궁금한 점은 여기 아래쪽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